삐에로 가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종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어둑한 건물 안, 텅 빈 복도. 그런데요, 광대 가면을 쓴 남성이 서성입니다. 주변을 두리번대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성은 이내 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택배 상자가 놓여있는 집 앞에 우두커니 멈춰서더니 이번엔 문을 귀다대고 소리를 엿듣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남성 뭘 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택배 상자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러더니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을 시도하기까지 하는데요. 뜻대로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앞에 있던 택배를 들고 남성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어제 올라온 신림동 건물 안 CCTV 영상은 빠르게 SNS 타고 퍼져나갔는데요.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삐에로 가면을 쓴 남성은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네, 택배 상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아마 여성인지 남성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선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고 사람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 찍히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굉장히 아찔한데요. 예, 지금 김단비 기자가 이제 얘기할 때 화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화면 그대로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23일 엊그제죠. 네.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제목의 네. 영상이 업로드가 된 겁니다.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 상황이라고 네. 하는 영상입니다. 여기 네. 보면 지금 얘기한 대로 피에로 가면을 쓴 그런 남성이 등장을 하죠.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택배 상자를 발견을 하고요. 그걸 장갑을 낀 손으로 택배 상자를 집어 들어가지고 살펴보죠. 그리고 택배 상자에 있는 어떤 전화번호 같은 거, 또 이름 같은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도어락을 맞춰가면서 도어락을 눌러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이 열리지 않자 이제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집의 문이 살짝 열리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 영상 때문에 정말 누리꾼들이 발작 뒤집혔는데 경찰도 뭔가 네. 수사 움직임이 보였더라고요. 예, 당연히 뭐 지금 누리꾼들이 난리고 또 저 영상만 얼핏 그렇게 보면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저거를 뭐 많이 살펴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경찰은 약간의 의문을 좀 품었습니다. 네. 저 영상을 유튜브라는 데 올릴 정도가 된다면 네. 차라리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그게 먼저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올렸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네. 택배 도난 사건이 접수가 돼야지 맞거든요. 저 사람이 들고 갔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상이 실제 영상인지 여부가 경찰은 의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에게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네. 저 영상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아마 따지고자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올렸다면 영상을 올린 사람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큰데 오늘 새벽에 영상을 올린 사람을 찾았다고요. 네, 그 뉴스를 보고 영상 속 건물의 관리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임의동행 형태로 해서 이제 경찰에서 잡아갔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 경찰 내용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그 택배 대리 수령 회사에 대한 광고를 제작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올린 것이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영상이 문제가 커지니 본인이 해명 영상도 만들어서 다시 올리려고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라 택배 대리 수령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광고였다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홍보 목적을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거네요? 네, 본인이 자작극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확산되자 사과문까지 올렸는데요. 본인이 가난한 1인 스타트업자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홍보할 돈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이즈 공포 마케팅을 떠올리게 됐다면서 이 영상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네. 영상 제작을 위해서 이 삐에로 가면까지 사고요. 슈렉 가면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삐에로가 더 무섭고 무서운 이름 같아서 이 이름을 붙였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집은 누구의 집이죠?
저 집은 본인 남성의 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영상 속 장면이 모두 그 자신의 집이었고요. 집 네. 앞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품부터 장소 섭외부터 뭐 촬영까지 한 거군요. 결국엔 모두를 떨게 만든 그 영상이 범죄 영상을 가장한 기업 광고였던 겁니다. 영상을 올린 기업 대표는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사건 상황실팀이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서운 이름으로 택배를 받는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안전하게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1차, 2차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1차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루 정도 뒤에 2차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1차 영상을 찍고 나자마자 하루 만에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고요. 이슈가 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돼버리니까 저도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2차 영상에서는 그 박스를 카메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B를로 쓴 사람이 약간 웃는 V 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니까 코믹하게 가는 그런 콘텐츠였는데 처음에는 무섭게 가다가 뒤에서 약간 1차가 아니라 2차에서 하는 건데 1차에서는 그냥 약간 조회수가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2부에서는 되게 좀 자극적으로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영상을 보면 광고라는 문구가 전혀 없거든요. 공포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것까지 굳이 마케팅을 하고 공포를 조장해야 되나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예, 본인이 택배 대리로 수령하는 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성들이 택배 받는 게 불안해서 그렇죠,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대신 받아주는 그 회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신의 어떤 영리 활동을 하려고 했다? 이거는 솔직히 비난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이게 막 많이 나올 때요, 저 영상을 많이 봤어요. 계속 돌려서 많이 봤는데 보셨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분명히 연출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눈치채셨어요? 예, 그 이유는 CCTV 각도가 아닙니다. 어. 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은 데에서 찍고 있어요. 그렇네요. CCTV 각도라면 위에서 찍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선명도가 지나치게 선명합니다. CCTV 그 패스요리는 저렇게 선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CCTV는 날짜하고 시간이 착각착각합니다. 근데 그게 표기가 안 됐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이건 연출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위원님 같이 이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 진짜가 아닐까 노심초사했거든요. 그런데 사과문을 보고서도 사실 대중들은 오히려 더 화가 나지 분이 삭혀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것이 신림동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성폭행 미수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편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택배를 직접 받지 말고 이렇게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1차적으로는 이런 동영상을 찍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 검은 레인코트를 입고 피에로가 말이죠. 또 이제 블랙박스를 이용해가지고 찍으려고 했다래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사과는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경솔한 충격과 공포를 주는 이런 어떤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경찰에 신고한 게 해당 건물의 집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주인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네, 사실 남성이 이 자신의 원룸이라고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고 영상을 촬영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뭐 공중파 뉴스에까지 보도가 될 정도로 이제 논란이 크게 됐고, 그래서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상한 촬영을 했다, 이상한 영상을 촬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퇴실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어쨌든 뭔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 홍보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지는 않나 봐요. 글쎄 이런 경우를 이제 제가 또 경범죄처벌법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해당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주거 침입죄는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저렇게 공포와 뭐 이렇게 충격적인 동영상을 작성했다는 만으로 그다음에 또 그걸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 좀 어려워서 네. 사실은 법적 처벌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피에로 택배 도둑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가짜 영상이 올라온 날 정말로 서울 강서구에서는 또 성폭행 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제 새벽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피해 여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이 같이 밀고 들어간 20대 남성이 성폭행할 혐의로
붙잡힌 겁니다. 이 경찰은 이 20대 남성을 주거 침입 그리고 강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네, 어쨌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한 건데 어떻게 피해 여성이 탈출할 수 있었죠? 글쎄요, 이 피해 여성이 굉장히 그 기지를 발휘했어요.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입니다. 피해 여성한테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일단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 씨가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네. 탈출을 했거든요. 네. 신발도 신지 못하고요. 그 주차장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피하게 되었고 이 남성은 이제 그 후에 그러는 걸 알아서 자해소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뭐 소방대원도 출동하고 한참 뒤에 이제 휠체어에 이제 실려 나오는 장면이 찍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뛰어내리겠다 뭐 그래가지고 매트도 깔고 그 다음에 경찰이 결국은 이제 문을 부수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출 뭐 체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을 했다 그럽니다. 이 남성은 말이죠. 네. 네. 최근 사건들을 보면 네. 여성들이 문을 열 때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네, 것 예. 같아요. 문을 안 열 수도 없고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닙니다, 제가. 네. 여성분들은 이 집에 귀가할 때 늦은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네. 좀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집 방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꼭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위해를 당한다고 하면 문을 열기 직전에 위해를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구조라도 가능한데 이번 경우처럼 문을 열고 그렇죠. 그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행은 엄청 그러네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문 열기 전에 반드시 한번 뒤를 돌아다보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